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자, 부산경마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경마 일요일은 금요일과 뭐 별반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드러나 있는 이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해볼만하다 한번 생각 들었고, 일단 승부처는 4경주와 6경주 두 개의 승부처를 삼아봤습니다. 일요일 경마 방송을 좀 따로 찍으니까 훨씬 더 좀 마음이 좀 편해져서 여유 있게 찍을 것 같습니다. 출발해볼까요?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공산한 5등급 경주 11마리 앞에 출전했죠. 강급된 3번 난다돌이, 7번 무한스피드. 이 두 마리 앞이들은 지난번 경주 때 강급이 돼서 처음으로 경주를 치러봤습니다. 근데 강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걸음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 되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1번 우주스타. 지난번에 뭐 인기 1위였었고, 발주는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중속이 괜찮죠. 그래서 이게 안쪽이면 항상 괜찮습니다. 이 바깥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일단 발주기 탈 나오면 뒤에다 밀어갖고 안쪽 파고 들어가갖고 선입권에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1600m의 경주거리긴 하지만은 게이트 여건이 좋고 다른 능력 마필들이 없다는 점에서 1번 우주스타 승급 전에 거리가 늘렸어도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충막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만 한남두키는 선행이나 가야지 한두 번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난다돌이 그렇고, 3번 애니나인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이게 선추입이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맛이 가면서 휴양을 갔다 왔고, 마방도 이적을 했죠. 구용준 마방에서 한상봉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철주구죽구 원염을 2달 동안 안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질병만 아니라면 더 성장을 했겠지만 이 천주구건염은 정말 경주마한테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애니나인에 좋게 평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영광의전이 안 되고요. 6번도 안 되고 7번도 안 되고 8번 빅토리 브라운, 제가 뭐 선입이 안 되냐 되냐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해댔던 마필인데 선입권에 따라가면서 걸음을 보였지만 편성은 상당히 약했었죠. 그래서 올 수도 있지만 깨질 수도 있다. 뭐 근성 자체가 아주 좋은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현 등급에서도 좀 버벅거리다가 어느 한순간 또 싸먹으려고 생치를 연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필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편성은 참 잘 만났네요.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고말 리사이의 변화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2월 24일 날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꼴등을 했고, 직전 경주에서는 이 리사가 선행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시중일과 초동특급과 경합을 하면서도 1600m라는 경주 거리를 직사선을 더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급전이긴 한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본 우주스타가 안쪽에서 파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 리사가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경주 펼칠 소리가 높고, 또 전력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만 리사가 비록 승급전을 하더라도 역시나 선전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리 마필 1번, 9번 마권을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는데, 이 8번 빅토리 브라운이라든가 3번 난다돌이 이런 마필들이 뭐 대한 마권이긴 한데 뭔가 좀 항상 뛸 때 보면 이 마필들은 좀 2% 부족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력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1번, 9번 마권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놓고 9번 마권 말씀드리고요. 1번을 놓고 3번, 8번 두 마리 마필만 방어하면서 1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11마리 마필들. 이게 또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선행을 추가할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9번마 끝판 에이스, 10번마 초동스카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르죠. 안쪽에는 뭐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고, 해성스타도 좀 빠르긴 한데 선행보다는 선입권에 가까우니까 최경 포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자, 그 안에 데뷔전을 치렀던 이 9번마 끝판 에이스가 있습니다. 이 순발력이 뭐 아주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행을 성공을 하자 끝걸음은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필을 제어만 하는 데서 서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게 보였던 마필인데, 이 초동스카이가 10번 게이트로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끝판 에이스가 다시 한번 선행 주도권 싸움에서 분명히 앞서를 장악할 수 있다. 김도영 기수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어서. 그래서 9번 끝판에 에이스는 승급전, 데뷔전 1300의 약체들 편성해서 우승이긴 하지만 또다시 승급전의 선행이라는 이입변도를 가진다면 충분히 충격감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강 포리스트는 솔직히 꾸역꾸역이에요. 채찍을 대면 될수록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더 나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무뎌지는 거를. 근데 이번에 1, 2번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최적 전기가 보장이 돼 있죠. 그래서 좀 관심 가는 마필이고, 이번 백만돌이는 매번 그렇죠. 뭔가 날라와. 뭔가 날라오면 항상 얘입니다. 근데 뭔가 날라오긴 하지만 그 누추입 때문에 항상 집 앞 등에 지가 꽂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낚이 날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팔릴 때 3번 막권이나 한번 사서 재미를 보는 게 낫지, 인기만 팔리면은 차라리 자르는 게 속편합니다. 워낙에 늦게 올라오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3번, 4번 그렇고, 뭐 아쿠아퀸도 마찬가지죠. 승급해갖고는 한참 있어야 된다는데 여전히 한참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선두권이 무너지면 어부질격으로 올라오는 백만들이랑 똑같은 스타일이라서 큰 믿음은 안 가고. 6번 바로 가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 조건이었었죠. 결국은 결승전 전반 한 발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매번 그런 마필입니다. 뭐 큰 능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정말 선두권에서 어부질격으로 무너지면 한 발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가 잘 뛴 것보다 다른 마필들이 좀 못 뛰어야지만 자신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자, 그에 반해서 7번 제도약의 반석은 분명히 더 발전 가능성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밀면 밀수록 탄력이 나와주고 있고, 약간 경쟁에서는 밀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거름이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뭐 초동 스카이는 뭐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야겠죠. 인기만 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부산연마 이경주는 저는 고모 끝판 에이스, 데뷔전 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고모 끝판 에이스의 선행을 믿고 9번 놓고 7번 막권에. 그래서 현장에서 좀 상태가 안 좋으면 7번 제도의 반석을 놓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방송에서만큼은 9번 놓고 7번 막권에 단통 막권을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9번을 놓고 뭐 1번, 6번 뭐 이런 나피들은 어부지리 격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놓고 7번 막권 단통 막권, 9번 놓고 1번, 6번 방어하면서 부상마 이경주 정리하고, 현장에서 7번 제도의 반석을 제가 9번만 끝판에 에이스가 선행 경합할 소지가 있고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으면 7번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가 1200m 경주는 4등급 경주. 좀 아쉬웠던 경주였었죠. 찰나의 주인이라는 마필을 잘 잡아놓고도 테일윈드가 삽질거리 하면서 이 별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테일윈드를 놓고 별무리, 찰나의 질주, 탈라의 주인 다 공략을 했는데 인기 1위 마필이 3차를 갖다 대면서 병신짓거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못 들어와서 테일윈드는. 정말 이 계륵 같은 말은 이런 거야. 매번 내가 테일윈드는 별거 없다 하면서도 띵거름이 탄력을 보이니까 그래 이번만큼은 인정하지 않으면 꼭 홀라당 빠져. 나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아주. 내가 그렇게 인기 1위를 팔릴 때 매번 자를 때는 입상을 하고 자빠졌고, 내가 정작 밑자라면 안 들어와. 뭐 나하고 살이 꼈나 봐 테일윈드는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찰나의 주인은 지난번에 끝걸음에 뭐 확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1200까지는 그렇게 뜁니다. 1300부터는 못 뛰는 말인데 1200까지는 그렇게 뛰는 마필이고요. 안 될 것 없다고 보고. 충격감을 일본과 댄싱 스타예요. 지난번에 호나콩 경기에 나와서 난 이건 안 빠질 줄 알았네? 선행 가서 그렇게 자빠질 줄 몰랐네. 다른 마필이 잘 뛴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감량의 혜택이 있고 현 등급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게이트 동안 1번 게이트예요. 다 결정력 없지 뭐. 선두권 가담하는 마필들이 결정력 있는 마필이 어딨어. 선행 1순위지 뭐. 거리도 100m 줄였는데. 댄싱 스타, 1번 데니타는 충막감이고요. 우선순위 운영학과를 뭐 찰나의 주인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차타드 드리면 매번 결정력이 없으니까 좀 그렇고요. 7번 천하통일이 이렇게 무너질 만한 마필이 아닌데. 정상적인 출전 죽이니까. 별다른 질병도 없이 휴양했는데 왜 이렇게 못 뛰는 거야? 뭐 나갔다 와서 정상적으로 분위기 이렇구나 라고 파악을 해놔서 조개도 잘했고 안 될 거 없다고. 슈퍼짱짱이는 계속 선입을 가네. 이 마필이 이런 거죠. 선행을 가서 뭔가 자신이 없고 마필의 장래성을 봤을 때는 선입형 마필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선행 1변도로에서 1등까지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슈퍼짱짱이도 그러한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선입권 작전이 좋은데, 이 선입을 가서 허벌나게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결선 전방 100m 전방에서 잡히고 있는데 굳이 선입을 고집하는 건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맘먹고 밀면 선행 갈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우리 유충요 조교사의 마음이긴 하겠지만 뭐 능력마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 1번을 놓고 5번 찰나의 준이 1번 5번 이렇게 한 방에 맞고 공략할 생각이고요. 뭐 7번 천하통일 8번 슈퍼짱짱이 뭐 2번만 차터들 이런 나피들은 다 방어 맞건이죠. 찰나의 준이 다 까보실 겁니다. 자, 1번 놓고 5번 맞건 1번 놓고 5번 맞건 그리고 1번 놓고 2번 7번 8번 이렇게 공략할 생각입니다. 1번만 데니스타는 이번에 쌍으로 한번 사보고 싶어요. 단독에서 경찰관이 없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쌍은 배당이 나올 거라고. 데니스타가 맨날 걸어가니까 이번엔 안 걸어갈 거예요. 자, 부상영마 4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한대건의 부상영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능력을 보였던 뭐 데뷔전 때 능력을 보였던 마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고 또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우승을 해서 사람을 놀라키게 했던 마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대 어우러져 있는데 과연 이게 이 마필들에 대한 전력의 변화인가 아니면은 편성의 덕으로 그 마필들이 우승과 입상을 했느냐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 보면 이 경주의 결정은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막건 구멍수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 경주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잘 쪘다고 해서 무조건 잘 뛰는 건 아닙니다. 경마가. 그날의 편성이라는 게 경마를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또 편성이기도 하고 전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면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그 마필을 지울 수 있고요. 인기가 안 실린다 하더라도 배팅골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4경주는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해 보니까 오히려 답이 쉽게 나와서 한대건은 부산경마, 일요일 경마의 강력한 승부 경주로 한번 삼아봤으니까 이번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 일요일의 메인 승부처 4경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 합작거리 했던 일본 아델의 축제. 이 12번 게이트에서 경주가 꼬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선유권 가담도 안 되고 꽃걸음도 안 나오고. 뭐 아델의 축제가 뭐 아주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1번 게이트 2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부담량도 높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번까지는 안 타겠죠. 그래서 1번 아델의 축제는 뭐 충분감이고요. 2번 안 되고 3번 자유대로 최근의 경주 걸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57kg의 중량이기 때문에 뭐 깨질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또다시 따라간다면 버텨볼만 할 것이고 판타스틱 조이가 이제 태경이 형에서 조성공 기술로 지난번에 등짝을 바꿨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 바꾼 것 같은데 얘가 의외로 많이 뜁니다. 이 선행을 가서 지난번에 프렌치 거렉에 좀 잡히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 52kg의 중량 감량의 승급전입니다. 1600m 다시 한번 선행을 추구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운 마필이고 영광의 헌터는 다른 마필들과의 좀 싸움에서 좀 편안하게 외곽을 따라가면 뛰는 마필인데 그게 안 되면 또 안 뛰어요. 그래서 사토시 기수가 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지난번에 탔기 때문에 안 될 것 없다고 봅니다. 포나인즈도 이제는 마방을 이적한 이유 자신의 그 악벽이었던 안쪽으로 기대는 모습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량의 태로 한번 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짤 마필은 안 되고요. 인기권 안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1번을 놓고 3번, 4번, 5번, 6번이 4마리의 마필이 싸움인데 저는 일단 3번 판타스틱 조이가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충분히 선행이라고 한다면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번, 4번 막권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 놓고 3번, 5번, 6번 중에서 방어하는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1600m의 특징을 누가 살릴 수 있느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1번은 충분하고.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3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몸의 문화재로는 상태 좋습니다. 걸음이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에 가담을 하면 의외로 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5번을 놓고 4번, 9번 가장 앞서고 그 뒤를 5번, 9번 두 마리가 따르면서 레츠런파크 부경 4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정말 기쁘시던 이 마필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살아나서 마필이 스스로 뛰려는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 편성도 굉장히 약하게 만났습니다. 9번 놓고 4번, 7번, 10번 7번 두 마리 앞섰고 그 뒤를 11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경주거리 1400m 뭐 인기권의 싸움이라고 봐요.
큰 배당을 노리는 것보단 인기권 안에서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말을 좀 이상하게 탔다고 재결실에 끌려 올라갔던 말에서 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한번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마필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뒤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그만큼 경주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마필은 이러한 사연이 있었지, 그럼 그 사연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이 경주가 인기권들의 마필들을 어떻게든 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하지 못하면 맞춰놓고도 돈이 안 되는 경주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압축을 해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구사한다면 이러한 경주가 의외로 돈이 됩니다. 자, 부산경마는 6경주 저배당 없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10배 이하의 배당에서 짭짤하게 주력 한 방 맞고 접근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를 삼았고요. 결과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마들의 경주다 보니까 그 능력을 얼마만큼 평가할 수 있냐가 가장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대건의 잣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6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요일 경마의 승부처 4경주와 6경주 두 개의 경주 승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반 경주 서울 경마는 일요일 경마 방송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